위험해서 중단을 해야 되는 그 부작용이 있죠. 갑상선암? 위고비를 쓰고 갑상선암에 걸릴 수 있대.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약물 아니냐? 막 이런 리뷰들이 있었어요. 뉴스 기사에도 나왔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췌장염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요요. 과연 내가 이걸 끊고도 날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GSM 짜잔! 짜잔! 핫한 위고비. 네, 핫한 위고비를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위고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어떤 원리인지, 부작용, 그다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요요. 과연 내가 이걸 끊고도 날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증을 저희가 살살살 긁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만 치료제로 알려져 있잖아요. 요즘 핫하디 핫한데 얘가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인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뇨 치료약 중에 오젬픽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얘가 같은 성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얘는 당뇨병 치료제 아니야? 얘를 왜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 오젬픽이라고 하는 아이는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거고 위고비는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만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효과로 FDA 승인을 비만 치료제로 받았기 때문에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가 맞습니다. 얘 성분은 GLP-1이라고 하는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제 식욕도 억제가 되고 음식물이 내려가는 속도도 천천히 늦춰주면서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먹는 것도 덜 먹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덜 나타나게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분이 똑같이 우리 몸속에 위고비로 넣어주니까 식욕이 억제되면서 먹는 양이 줄어들고 혈당이 조절되면서 체중이 감량하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위고비가 출시될 때 임상시험 결과가 과연 얼마나 좋았길래 이게 핫하게 비만 시장을 장악을 했는지 그때 비만에 대한 효과 논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위고비를 투약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대략 15%의 체중 내 체중의 15% 정도가 감량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 생활 습관의 개선 없이도 고도비만 환자들에서 체중을 충분히 감량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FDA에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위고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비만 자체가 약간 질환의 연장선인 경우가 그쵸, 많잖아요. 만성질환이라고 알고 있는 혈당 조절도 안 되고 심혈관계의 위험도 높고 이런 것들이 위고비를 투약을 하면서 같이 개선이 됐다. 우리가 체중 감량 효과뿐만 아니라 대사 질환에도 위고비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중에 조금 더 근본적인 원리에 가까운 치료제가 아닌가. 미국 FDA 승인을 받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걱정한단 말이에요. 살은 빠졌는데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사실은 부작용이 없으면서 살만 빠지는 그런 마법 같은 약은 없죠.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가장 흔한 거는 사실은 소화기 계통의 불편감이에요. 맞아요. 메스껍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복통이 느껴진다거나 소화기계의 부작용들이 5에서 7% 정도. 두통으로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한 7% 정도, 배변 활동에 변화가 나타나시는 분들도 7%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까지 슬기쌤께서 말씀해주신 부작용은 약물을 투약을 중지할 정도로 그렇죠, 불편하거나 이제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위고비를 검색하고 나면 이것 때문에 약을 시작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위험해서 중단을 해야 되는 그 부작용이 있죠. 뉴스 기사에도 나왔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췌장염이에요. 논문에서 언급한 췌장염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0.24%. 1000명 중에 2명 정도 확률이네요. 신장 손상도 비슷한 정도 비율로 맞아요.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고요. 기존에 원래 약간의 이제 당뇨 경향성을 보였던 환자분들에서
급격한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 내가 원래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쓰고 있는 환자분이라면 이게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거여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의사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막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갑상선암? 위고비를 쓰고 갑상선암에 걸릴 수 있대.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약물 아니냐? 막 이런 리뷰들이 있었어요. 갑상선암하고 관련된 거는 위고비가 출시된 다음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쥐에게 투약을 했을 때 갑상선 수질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되면서 갑상선 수질의 암 발생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동물 실험 연구가 있었어요. 이제 인체 실험에서는 갑상선 암이 증가되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었고 유럽 쪽에서는 일단은 위고비와 갑상선 암은 아예 연관이 없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갑상선 암이나 다른 종류의 암들도 비만인 경우에 암의 리스크가 좀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위고비가 대사 상태를 조절을 해주면 암의 리스크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단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알았어요. 이 정도 부작용 감내하고 맞을게요. 근데 맞고 나면 평생 유지되나요? 요요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이어터들의 숙명은 요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68주간 투약을 했을 때 일단은 체중이 15% 감량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감량이 됐어. 그러고 나서 약을 끊고 1년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위고비로 감량한 체중의 66%는 다시 쪘다. 요요가 있다. 요요가 왔다. 근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66%만 돌아오고 맞아요. 어느 정도 조금 빠진 남은 거니까.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다이어트라는 게 생활 습관이랑 운동이 개선돼야지만 의미가 있고 약물로만은 영원히 유지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위고비가 초창기에 다이어트의 속도를 좀 부스트해 주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위고비는 어떤 사람들이 써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오면 추천을 해주세요? 위고비는 딱 그 처방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해진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해드리는 거예요. BMI 30 이상의 비만, BMI 27 이상이면서 다른 심혈관계 질환에 유병이 돼 있는 사람, 이미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처방하는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나는 조금 한 1, 2kg 좀 빼고 싶은데 여기서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나 모르겠어 이러면서 처방하는 약물은 절대 아니니까 내가 그 기준에 맞는지 살펴보시고 처방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위고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댓글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또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저희가 공부를 해서 대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다른 콘텐츠를 또 연구하러 가볼게요. 스킨라인 연구소 다음에도 만나요.